대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0 도천 669 판결은 음란합성 사진 파일이 형법상 음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분실된 피의자 휴대전화를 제3자가 이미 제출한 경우 그 휴대전화에서 복원, 탐색된 전자정보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형사 절차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준 사건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보내 합성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여 얼굴과 나체가 합성된 음란합성 사진 파일을 제작 전송받도록 한 혐의, 특정 피해자에 관해 허위의 비방성 문구를 덧붙여 전송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한 혐의, 그리고 지하철 등에서 무음 카메라 앱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이를 습득한 사람이 내부 메시지 등을 보다가 일부 음란합성 사진을 확인한 뒤 피해자 측에 건네주었으며 피해자들은 고소하면서 그 휴대전화를 경찰에 이미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다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삭제된 전자정보까지 복원하고 그 안에서 음란합성 사진과 불법 촬영 사진 등을 탐색 출력해 증거로 편철했는데, 이 전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이 군으로 이송된 뒤 군검사는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휴대전화에 대해 다시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이미 앞선 위법한 탐색과 그에 기초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영장을 받았다는 사정이 증거능력 판단의 중심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형법 제244조가 말하는 음란한 물건에 음란합성 사진 파일 같은 디지털 파일이 포함되는지, 다시 말해 파일이 형법 제243조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둘째,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도 그 휴대전화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 매체라면 피의자를 실질적 압수수색 당사자로 모아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같은 절차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셋째, 이미 제출된 정보저장 매체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추가 탐색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즉시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선행 위법이 존재할 때 사후 영장에 의한 재포렌식으로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졌다. 대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 먼저 실체법 쟁점에 관해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 제243조가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해석은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인이 의뢰해 전송받은 음란합성 사진 파일은 형법 제244조상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음화제조교사 부분은 법리오해가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쟁점에 관해 대법원은 제3자가 이미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가 압수 당시 또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 관리처 분권을 행사하고 이를 스스로 양도하거나 포기한 사정이 없다면 그 정보 저장 매체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하므로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지도,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은 채 삭제정보 복원과 전자정보 탐색 출력을 진행했으므로 그 절차는 위법이고, 그 결과로 출력된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2가 정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음란합성 사진 혐의와 별개인 불법 촬영 혐의 관련 전자정보는 이미 제출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수사기관이 별도 영장 없이 계속 탐색을 진행한 점을 지적하면서 적법한 탐색 과정에서 별건 혐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그 정보에 대해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군검사가 뒤늦게 영장을 받아 다시 포렌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행 절차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군검사 단계에서 확보된 불법 촬영사진, 출력물과 CD 역시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부분 자체의 유죄 판단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으나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구조상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되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판결이 남긴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적 가능성이 곧 절차적 정당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미 제출이라는 형식이 곧 전자정보 전부에 대한 무제한 탐색 동의로 전환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탐색 복제 출력이라는 과정 자체가 권리침해의 핵심이므로 그 과정에서 실질적 당사자인 피의자의 참여권과 통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이 우연히 다른 범죄의 단서를 보게 되었다면 그 단서는 새로운 영장으로 다시 법관의 통제를 받으라는 신호이지 기존 절차를 확장하라는 허가장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이 사건의 결론을 관통하고 있다.